안녕하세요, 벤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0만원에서 20억 부자가 된 채부장이라는 조금은 일반 직장인들을 자극하는 주제의 재테크 도서가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만 40세에 부장이 되고 순자산 20억을 만들게 된 채부장의 15년간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저자 외에 또 다른 리치워커들의 이야기까지 추가되어 직장인들이 돈을 벌어 부자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서술해 두었습니다. 왜 20억을 벌어야 하냐면 20억은 실거주 아파트 한 채, 5억 수익형 부동산, 7억의 배당 주식, 그리고 현금 3천만원 예비자금으로 걱정 없이 살기에 좋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오르고 재테크 노하우도 쌓인 40대에 벌기에 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억은 너무나 큰 금액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1000만원으로 시작하던 270만원으로 시작하던 벌 사람은 번다고 나와 있습니다. 채부장도 1000만원으로 시작한 만큼 자산을 주식, 부동산, 연금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길들을 익혀서 수익을 내면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기본 정보. 책 제목 1000만원에서 20억 부자가 된 채부장. 출판사 국일증권경제연구소. 저자 최희용. 책 소개. 평범한 직장인도 소득과 자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등록금 대출 2천만원에서 10년 만에 연봉 2억, 순자산 20억을 일군 비결을 밝힌다. 최근 자산 가치가 폭등하면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생겨나고 근로소득으로는 결코 경제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면서 근로소득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폄하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야말로 직장인에게 있어서 재테크의 종잣돈이 되어주고 유일한 담보가치가 되는 기초자산입니다. 이 책은 근로소득을 아끼고 활용해서 부자가 되는 지렛대로 삼는다면 재테크형 월급쟁이 부자가 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직장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월급을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평범한 직장인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을 쌓은 자산을 주식, 부동산, 연금을 통해 불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등록금 대출 2천만원을 안고 시작한 첫 직장에서 16년간 근무하며 만 40세에 연봉 2억, 순자산 20억을 달성한 저자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이 쌍두마차를 이루면 얼마든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월급쟁이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근로소득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1000만원에서 20억까지 평범한 직장인 채부장이 리치워커가 된 비결이 나온 책의 중요한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드라마에서나 자주 등장하는 금수저는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기 힘들다. 나를 포함해 대부분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취업 후 제로의 자산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그런 직장인에게 근로소득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나 역시 등록금 대출까지 안고 빈털터리인 취준생으로 회사에 입사했다. 그리고 매달 말일이면 통장에 꽂히는 급여를 보면서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 언제 부자가 되지? 자기 사업을 안 하면 다 가난하게 사는 건가? 그러나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연봉 2억과 순자산 20억을 가진 소위 부자 직장인으로 성장했다. 이 책에서는 그 부자 직장인을 리치워커라 명명하고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리치워커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 것이다. 어쨌든 현재 나의 자산은 단지 숫자로서의 의미보다는 그동안 직장 생활과 투자 경험을 통해 앞으로 더 나은 성장을 하게 되리라는 기대와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이 책은 그야말로 부자가 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하겠지만 다른 책들과 가장 다른 점은 오로지 직장인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내 성장의 기반이 된 것 역시 근로소득이다. 매달 받는 급여는 큰 금액은 아니어도 분명 의미 있는 성장 동력이 되어 주었다. 15년 이상 한 번도 쉬지 않고 들어온 급여는 리스크가 없는 기반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독자 역시 직장인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투자를 잘 될 때는 많이 벌고 안 될 때는 손실을 적게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겠는가? 타이밍을 알기도 힘들 뿐더러 기본적으로 종잣돈이 없는 상태에선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유동성 증가로 인해 자산 시장이 폭등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만 집중했던 직장인들을 가리켜 자조적인 표현으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2022년 연초부터 유동성 축소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자산 시장의 폭등세는 멈추고 당분간 쉽지 않은 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렇게 자산 시장이 주춤하거나 고전해도 멈추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계속 전진해 나간다는 특별한 장점이 있다. 직장인인 우리에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즉 투자에 있어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은 결코 페널티가 아니라 개런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평생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퇴직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강조하여 이야기하게 될 리치워커 20억 프로젝트다. 이는 말 그대로 직장에 다니면서 은퇴 전까지 순자산 20억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다. 20억이라는 액수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20억이라는 금액을 설정한 것은 부자 직장인이 은퇴 전에 충분히 달성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이며 이것은 곧 우리가 100억 혹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진짜 부자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한 입장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게 언제가 되었든 20억을 달성한 후에는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20억 리치워커가 된 우리는 계속 직장인 부자로 살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고 유유자적하며 자유롭게 살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고 도전할 수 있다. 직장 안에서 더 크게 성공해 임원 또는 사장이 되는 꿈을 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 기회는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특히 리치워커에게는 훨씬 더 쉽게 당당하게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여유가 많아진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나의 지난 15년간을 이야기해 볼 것이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만 40세에 부장이 된 이야기, 투자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성공 경험, 그리고 어떻게 순자산 20억을 만들게 되었는지 가감없이 풀어놓을 것이다. 무엇보다 직장인이 20억을 버는 방법은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특별한 재능이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재테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력,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을 지닌다면 누구나 가능하며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 내 이야기를 포함해 다른 리치워커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책의 모든 독자가 리치워커의 대열에 서기를 기대한다. 비현실적인 투자가 아닌 가장 현실적이고 생생한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정보를 통해 리치워커 20억 프로젝트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왜 하필 20억인가?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조기 은퇴를 하여 자유를 만끽하는 파이어족이 인기다. 그들은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 그중 최소한의 생활비를 남겨둔 채 나머지는 모두 저축을 한다. 그리고 남은 생활비를 가지고 극도로 검소하게 살아간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집 투어나 해외여행도 하지 않는다. 차도 없고 고정 지출이 일어나는 어떤 소비도 하지 않는다. 명품은 물론 자신을 위해 사치를 부리는 일도 결코 없다. 왜? 빨리 은퇴하기 위해서다. 조기 은퇴를 한 후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나은 인생을 자유롭게 누리겠다는 것이다. 한때는 나도 조기 은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새벽에 울리는 알람을 끄고 늦잠을 자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생활, 진정한 자유가 그리웠다. 그러나 나는 파이어족이 될 수 없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고 젊을 때 좋은 차도 타보고 싶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가장이기 때문이다. 아이 둘을 키우는 외벌이 가장으로서 파이어족을 선언한다는 것은 내 가족의 삶의 질을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면서 극도로 절제하는 삶. 그런 삶은 내가 추구하는 삶도 아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파이어족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나의 관심이 확 끌렸던 부분은 조기 은퇴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였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활비에 시달리지 않는 부유한 직장인, 즉 리치워커. 이것으로 살고 싶고 설령 예상치 못한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는다 해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이다. 결국 돈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 평범한 직장인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의 금액이 필요할까? 리치워커의 현실적인 1차 목표액은 20억.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에게 20억이라는 돈은 얼마만큼의 가치로 느껴지는가? 어떤 사람은 20억? 직장인이 어떻게 20억을 벌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20억? 서울 중심의 아파트 한 채 사면 끝나는 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가 가능한 20억이라는 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실거주 한 채. 2021년 12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 7억 7천만 원 아파트. 그리고 5억 원의 수익형 부동산, 7억 원의 배당 수익, 현금 자산 3천만 원. 5억 원의 수익형 부동산은 연 5% 임대 수익을 내며 2,500만 원의 수익을 내며 7억 원의 배당 수익에서는 연 6% 배당 수익 4,200만 원을 받고 있다. 현금 자산 3천만 원은 예비 자금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20억이 막연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년 전 대학생이었던 나에게 20억은 매우 큰 돈이었고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돈이었다. 그러나 지금 40대 초반 직장인인 나에게 20억은 매우 현실적이며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 되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충분히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20억 부자가 되기 위해 충분한 돈은 아니란 뜻이고 이것은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이다. 20억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20억은 하나은행에서 조사한 5대 광역시 직장인의 월평균 세후소득인 468만 원을 근로소득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금액이다. 실제로 위에 표시한 20억의 구성 자산을 살펴보면 임대소득과 배당소득만으로 세금을 제하고 약 470만 원 정도의 자본소득이 매월 들어온다. 즉 20억은 3에서 4인 가구의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위협당하지 않는 금액으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고를 당해도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돈, 경제적 자유로 조기 은퇴를 추진할 수 있는 돈의 크기인 것이다. 가족 수와 소비 성향 등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돈의 크기는 20억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독신이라면 약 10억 원, 아이가 없는 부부라면 15억 원 정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조기 은퇴의 원조인 미국의 파이어족은 1인 기준 40세까지 100만 달러, 약 11억을 S&P 500 기준으로 배당주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고 나서 약 4%의 금액인 4,400만 원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평생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낸다. 20억은 직장인 40, 50대에 현실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금액이다. 월급을 모아서 막연하게 큰 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직장인들에게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매월 들어오는 월급을 아끼고 저축하고 투자해서 은퇴 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돈의 크기가 20억이다. 만약 20억이 아닌 100억 또는 그 이상의 돈이 목표라면 직장 생활이 아닌 사업가가 되거나 전업 투자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이나 전업 투자는 가족이 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도전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또한 회사에 다니면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자산을 모은 다음에 도전해도 결코 늦지 않다. 내가 신입사원일 때 월급을 받고 나서 느꼈던 감정은 대체 언제 등록금 대출 다 갚고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지? 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다. 어려울 것 같아도 수도권 또는
고대 광역시의 50대 초반의 직장인 중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은 20억 정도의 순자산을 이미 보유한 경우가 많다. 즉 20억은 절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손에 닿는 현실이란 뜻이다. 쉽지 않겠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는 좀 더 많은 열정과 운이 따른다면 그 이상도 가능한 액수가 바로 20억이다. 20억은 부자의 단계로 들어가는 금액이다. 사람마다 느끼는 20억의 체감은 다르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중산층의 끝자락, 부자의 시작 정도로 볼 수 있는 돈의 크기다. 물론 20억이 있다고 해서 근로소득 없이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어렵다. 머니투데이의 2021 당당한 부자 대국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2021년 부자의 기준은 10억 원 이상을 28.4%, 20억 원 이상을 19.4%, 30억 원 이상을 17%로 응답했다. 50억, 100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업가나 전업 투자가가 아닌 40대 직장인이라면 20억에서 50억 정도면 달성 가능한 목표다. 엄청난 부자가 아닌 작은 부자는 가구 기준 순자산 30억 정도만 되어도 상위 1% 내외라는 것을 잊지 말자. 20억이란 돈은 부자의 리그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맨손으로 20억을 만들어낸 사람이라면 30억, 50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나 역시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고 이 책에서는 그 방법을 함께 공유할 것이다. 20억을 언제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 처음 증권사에 취업했던 20대 신입사원 때는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돈을 쓰면서 젊음을 만끽하느라 바빴다. 사실 그때는 돈을 모을 생각도 별로 없었고 돈을 합리적으로 쓰는 방법도 몰랐다.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카드값이 밀려서 리볼빙 서비스를 쓴 적도 몇 번 있었다. 가장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시기가 결혼 전이라고 하는데 젊은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보복 소비였던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 30대가 되었을 때는 돈의 흐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결혼하면서 현실적으로 자산을 모아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허리띠도 졸라매보고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보기도 했지만 생각만큼 자산이 늘지는 않았다. 30대는 인생이 가장 바쁜 시기다. 나의 경우 너무 자본 없이 시작하기도 했고 직장만, 결혼, 출산 등 30대에 생기는 통과 의뢰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제자리 걷는 느낌으로 늘 초조했다. 빈손으로 시작한 나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노력의 결실은 30대 중반 이후에 서서히 나타났고 40대 초반이 되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20억을 벌기에 적합한 시기는 바로 40대다. 근로소득도 오르고 있고 재테크 노하우도 쌓여서 폭발적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50대가 되면 재테크에 전념하기에는 벌써 은퇴 준비가 코앞이다. 자산을 늘려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지키기에 들어가야 할 시기인 것이다. 게다가 자녀 교육비도 그렇고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들 시기라 적극적으로 재테크를 하기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만난 50대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이미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여 부자의 대열에 서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 무척 초조해하거나 따라서 바쁜 30대를 보내고 나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40대가 아닐까 한다. 경우에 따라 좀 일찍 혹은 좀 더 늦게 20억을 만들 수도 있다. 실제로 40대까지 20억이 아니라 10억, 아니 5억도 못 모으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40대가 20억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지만 50대 혹은 은퇴 전까지라도 방향을 잘 잡는다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렇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속도나 시기보다는 방향이다. 경제적 자유의 핵심 가치는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가 아니다. 나의 자산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가다. 따라서 나는 이 책을 통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만들 것인가를 알려줄 것이다. 20억을 만들 방법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다.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유튜버 신사임당은 이런 말을 했다. 지금이 단군 이래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눈을 뜨면 세상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오늘이 되어 있다. 세상의 변화가 빨라진다는 것은 부자가 될 기회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종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면 나는 직장인인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늘 보게 된다. 절대 직장인이라는 틀에 자신의 가능성을 한정하지 말자. 직장을 퇴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 재테크를 병행하면서 작은 부자가 되라는 뜻이다. 지금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부를 추구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주변에서 직장인이 작은 부자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고 나 역시 작은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 전문직이 아니라서, 사업가가 아니라서, 월급이 적어서 등은 더 이상 핑계가 되지 못한다. 월급을 자본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20억을 벌고 또 부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가 보자. 아무것도 없었던 나도 해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 감상평. 부자 관련 재테크 도서가 흔하지만 부자라는 말은 언제나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책도 그 흔한 재테크 도서 중 하나일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책을 다 읽고 나면 무척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줬음을 알게 합니다. 가장 먼저 20억이라는 목표가 무척 실질적입니다. 값이 수십억이나 하는 시대에 20억이 부자라고 말할 수 있나라는 의심을 저자 스스로가 설명해 줍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20억의 돈 구성을 보면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에 가능한 돈이란 생각이 들고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금액 같기도 합니다. 20억은 부자의 단계로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자 스스로 직장을 다니면서 20억의 자산을 만들고 부자의 대열로 들어선 이야기는 책을 읽는 내내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재테크 성공은 근로소득의 자본소득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진, 맞벌이, 부업으로 근로소득을 올려 종잣돈을 마련과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재테크로 배당금, 이자, 월세는 자산소득을 올리면 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이 자산소득의 종잣돈 역할을 하겠지만 레버리지 활용의 재테크도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진정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그러므로 현금을 쌓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닌 스스로 성장하는 자산을 실어 시간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하자. 실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부동산 편, 주식 편, 은퇴 자산 편으로 장을 나누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경기도, 인천 포함해서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신축은 가장 안전하고 수월한 투자다. 신축 아파트를 얻는 방법은 신축 매수, 청약 당첨, 분양권 매수, 재개발, 재건축, 매수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자의 실제 상계주공 3단지 사례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전세를 끼고 산 집에서 전세금을 줄 수 없어 월세를 살면서도 자가를 지켜 2021년 매입가 대비 200%의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초기에 진입할수록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과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시간에 투자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은 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돈이 적더라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신축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하지만 부동산에 대해 저자는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가, 전세, 월세 등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투자자가 되지 않더라도 자가 한 채를 마련하면 실거주의 안정성을 얻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는 자가주택을 주택연금을 활용하거나 세를 주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부동산에는 항상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재테크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주거의 안정과 미래 노후 대책으로도 꼭 필요한 것이 부동산 투자라고 합니다. 말이 거창해서 투자이지만 우리 가족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의 공간의 마련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항상 관심을 가지라는 말에 밑줄을 긋고 별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식 편을 볼까요? 재테크를 시작할 때 자신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보자. 예를 들어 직장인인 내게 200만원이 있다면 연초에 증권사에서 계좌 2개를 만들어서 100만원은 장기 투자, 100만원은 단기 투자를 해보는 것이다. 매매 일지를 쓰면서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얼마나 오를 거라 생각하는지, 매도할 때는 어떤 이유로 매도하는지, 손절매 기준은 어떻게 정했는지 등을 상세히 적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의 기초를 하는 방법도 꼼꼼히 알려줍니다. 무턱대고 진입하는 것의 피해를 알기에 공부하는 주식을 익혀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금이 5천만 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이 20%를 양도세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2021년 7월 26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ISA 계좌에서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난 뒤 발생한 수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는 파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금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ISA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수익률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으로 언제 5천만 원 이익을 볼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20억 부자 목표에 주식의 수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에 대한 세금에 대한 정보는 대비해야 할 것이죠. 무엇보다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의 차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장인 은퇴 자산 편에서는 전반적인 인생의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 젊다는 이유로 언젠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노후의 삶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 대비의 첫 번째가 국민연금이라는 점에 연기금 고갈 논쟁이 끊이지 않아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기에 이기는 재테크라고 하는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령 금액 증액을 위해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직장인 가입자가 아니라면 이미 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부부 합산을 통해서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활용해야겠습니다. 이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부동산, 주식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장점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저자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알려줍니다. 젊은 시절 몇천으로 시작한 부동산 투자에 하락세로 경험하고 상승세도 경험하면서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주식 또한 개인의 성향에 맞추어 안정형인 배당주 중심으로 안정성을 두고 진입해갑니다. 직장인이라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지만 전업주부인 아내의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하여 부부가 적절히 국민연금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척 현실적인 투자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소득에 다양한 재테크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어쩌면 이제 투자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기 위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리치워커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투자의 좋은 기회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올 것이다.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을 만들고 연구하고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추며 자기 객관화 능력까지 겸비하여 리치워커의 한 걸음 내디뎌 보자. 부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주요 포인트 정리. 1번. 실력은 의지에서 비롯되고 노력은 간절함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2번. 돈을 버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직장인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지나친 절약과 투자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해치고 가정의 화목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번. 노력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은퇴 전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